한 주간 최고의 수익을 내기 위한 치열한 분의 싸움. 팽팽한 긴장감 속에 최고의 주식 고수들이 펼치는 살벌한 토크 전쟁. 주식 배틀 상한가. 명예도 자존심도 모두 버리고 오직 실력만으로 승부한다. 엎치락 뒤치락 알 수 없는 반전의 수익률 게임. 과연 주식 배틀 최고의 제왕은 누가 될 것인가?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위 1%만 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가치 종목 주식 배틀 상한가 진행을 맡은 조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리나입니다. 네,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주식 배틀 상한가, 우리 센서울경제TV와 증권 전문가 방송 센플러스가 야심차게 기획한 프로그램으로 매주 주말 여러분들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100% 실속 있는 정보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계좌 잔고를 좀 늘려가는데 큰 도움을 드리도록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뭐니 해도 우리 최리나 씨는요, 증권 전문가 앵커로서 최고인데, 함께하게 돼서 기쁩니다. 저야말로 네. 영광이죠. 앞으로 각오는 어떠신지요? 저희 일단 주식 배틀 상한가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요. 네. 알짜배기 주식 정보도 드리겠지만요. 잠시 후에 저희가 소개해드릴 두 분의 전문가께서 마치 서로 잡아먹을 듯이 이 전쟁을 방불케 하도록 네. 서로 이제 긴장감 있게 진행을 해 주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미도 있고 정보도 있고 그래서 기존의 주식 방송과는 뭔가 한 차원 차별화된 그런 방송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증권 방송에 이렇게 재미난 방송이 있어서 하고 많은 분들이 또 많은 사랑 주실 거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근데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 맞습니다. 지금 뒤에 보이실 텐데요. 저희 공개방송 참여하시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발걸음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처럼 저희 주식 배틀 상한가는요, 안방에서 보시는 시청자분, 그리고 현장에 계신 방청객분, 그리고 두 분의 전문가, 저희가 모두 함께 다 같이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방송을 보시다가 나도 함께하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은요, 금요일 저녁 5시까지 홍대에 있는 리든 주식 카페로 오시게 되면 공개 방송에 함께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1라운드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조용과 최리나가 함께하는 주식 배틀 상한가, 그 대단한 해막을 열겠습니다. 주식 배틀 상한가는 매주 대한민국 최고의 주식 전문가 2명을 선정해서 각자의 관심 종목을 발표한 후 한 주간의 최고 수익을 달성하는 쪽이 승리하는 게임이다. 수익률은 월요일 시가부터 금요일 종가까지 주간 편입가 대비 최고가로 계산한다. 네, 대한민국 최고의 주식 전문가 김대웅 팀장님과 토토님 자리하셨습니다. 두 분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벌써 신경질 대단합니다. 예, 서로 마주보지도 않고요. 예. 자, 우리 김대웅 팀장님 오늘 이길 자신 있으십니까? 네, 호떡집의 불난게 호황이라고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들의 계좌에서 불나방이 불도록 냉철한 분석으로 오늘 언급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준비하셨어요. 네, 우리 토토님은요? 승리와 패배가 그게 중요하겠습니까? 중요한데요? 일단은 제가 좋은 기업,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린다는 그냥 그 생각으로 여러분들한테 좋은 기업, 괜찮은 기업, 살 수 있는 기업, 그런 기업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말 대단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김대웅 팀장님보다 토토님의 얼굴이 환한 거 보니까 이분이 거의 이기는 그런 분위기인데. 약간 신뢰 전략으로 밀고 나가겠다. 그렇습니다. 과연 두 분 중에 어떤 분의 정보가 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그 마음에 와닿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과연 최고의 주식의 제왕, 주식의 스타 파이터는 누가 될지 지금부터 1라운드 대결 시작합니다. 주식 배틀 상한가. 진정한 스타 파이터 주식의 제왕은 누가 될 것인가? 다음 한 주간을 주도할 종목을 가리는 대결, 업종 또는 테마. 과연 오늘의 대결은? 자중을 압도하는 부드러운 카리스마. 정확하고 신중한 분석으로 승리 불변의 법칙을 꿈꾼다. 수입을 보는 날카로운 눈, HNBS의 김도영 팀장. 이집트 신화 지식의 신 토트가 부활했다. 상대의 허점을 파고드는 냉혹한 승부사. 실력과 언변의 융단 폭격. 주식계 최고의 독설가 토트 신환준. 네, 지금부터 1라운드 업종 대 업종 대결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대웅 팀장님은 어떤 종목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네, 저는 일단 업종 부분에 대해서 시장의 어려움 속은 있지만 자동차 산업이 재편된다는 것, 그리고 21일 날 현대 위아의 상장과 함께 자동차 부품주들의 또다시 한번 밸류에이션, 재평가 기간에 돌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SL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네, 자동차 부품 전문 기업 SL 종목을 가지고 나오셨고요. 자, 우리 토토님은요?
예, 저는 지금 시장 자체가 지금 많이 힘듭니다. 대형주보다는 실적 개선 중소형주에 좀 집중을 하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웅진케미칼이라는 종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웅진케미칼. 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SL과 웅진케미칼. 이 두 종목 본격적으로 1라운드 시작하기 앞서서 이슈앤 뉴스를 먼저 듣고 가겠습니다. 네, 이번 한 주 국내 증시는 예상했던 대로 주 후반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무너질 줄은 몰랐는데요. 코스피가 결국 이번 주 마지막 금요일장에서 1970선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첫 번째 마일백이었던 옵션 만기에서 외국인들이 1조 넘게 팔아 1.5% 정도 급락했던 것이 첫 번째 관문 못 통과한 결과였고요. 두 번째 바로 마일벽인 금통위 결정. 기준금리 인상되지 않고 동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이날도 6천억 정도 팔았습니다. 외국인들이 이번 주 마지막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장에서 판 금액만 해도 1조 정도가 되는데요. 코스피는 2000선 심리적 지지선이 무너지면서 2100선에서 이번 주 초반 출발했다가 1970선까지 급락하고 있습니다. 자, 이슈 뉴스 먼저 SL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SL은 앞서서 설명이 됐다시피 자동차 부품주입니다. 자동차 부품 가운데 뭘 만드느냐? 바로 헤드램프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그런 업체가 되겠는데요. 주로 어디에 공급을 하느냐? 현대기아차 그리고 GM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엇보다 오는 21일에 현대위아가 상장을 하죠. 공모주 청약에 아주 무리 없이 잘, 사실 기대 이상으로 좋게 끝이 나는데 말이죠. 제2의 만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랄까요? 지금까지 저평가됐던 자동차 부품주들의 밸류에이션이 제대로 평가받길 자동차 부품주들은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리고 현대차에서 이번에 신차가 많이 나왔죠. 돌아다니는 차 중에서 그랜저 5G 보셨을 테고요. 또한 아반떼 MD, 엑센트까지 신차 효과에 힘입어서 헤드램프가 많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때문에 실적 기대 또한 되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4분기 실적도 좋았지만 이번 1분기 실적 또한 좋지 않을까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대목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해외 헤드램프 공장이요. 신설 또는 증설에 들어간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는 중국 OEM 기업까지 헤드램프를 공급할 수 있게 됐는데 그런 의미에서 글로벌 부품업체로서의 SL 한번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듯합니다. 자, 다음 종목은 웅진케미칼에 대한 뉴스인데요. 웅진케미칼 지난해 장사 얼마나 잘했는지 실적부터 한번 볼까요? 13% 매출이 올랐고요. 지난 1년 동안 그리고 130% 영업이익 증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아주 인상적인 부분은 당기 순이익이 거의 한 5배 가까이 490%나 급증했다라는 부분인데요. 최근에 내열성 소재로 각광받고 있는 섬유가 있습니다. 메타 아라미드라는 것인데 이것이 1월, 2월, 3월 그러니까 1분기 내에 관련돼서 브랜드명을 확정 짓고 제품화 될 것이라고 해요. 제품화되면 팔아서 결국 수익이 나서 실적으로 잡히게 되겠죠. 40여 년간 섬유 관련 기술을 쌓아왔던 웅진케미칼 역시 실적 기대해 볼 수 있는 대목이라겠고요. 광학 소재 필터 사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어서 지금 목표가요. 웅진케미칼 2013년까지 매출 1조 5천억을 올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최리나 앵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무쪼록 그 두 종목 가운데 뭘 살까 고민하시는 분께 도움이 조금 됐으면 좋겠네요. 네, 지금부터 본격적인 1라운드 배틀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정 팀장께서 SL을 가지고 나오셨는데 왜 SL 종목을 선정했는지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SL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SM 아닙니다. 소녀시대가 만들고 있는 회사는 아니고요. 자, 앞에서 우리 최리나 앵커께서 많이 잘 설명을 좀 해주셨습니다. 동사의 먼저 기본적인 펀더멘털을 좀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동사 앞에서 계속 언급드렸던 게 전조등 헤드램프 부분에서 계속 언급을 했거든요. 하지만 현재 나이트 비전, 차선 이탈 방지 부분까지 사각지대 감지 센서 부분까지 매출 다각하고 있다라는 점. 자, 헤드램프 여러분들 저도 나이가 어렸을 때는 안경을 좀 안 썼습니다. 하지만 지금 헤드램프가 프로젝터 빔 채널로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그 측면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측면은 뭐냐면 점점 기존의 라이트 통에서 그대로 유지가 됐던 것이 헤드렉트 램프로 들어감으로 인해서 더 매출 드라이브가 더 발생되고 있다는 측면이죠. 즉 저가의 부품 납품을 하다가 좀 더 고가의 매출 드라이브가 신장될 수 있다는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5대 고객사 기반의 안정적인 매출 부분인데요. 자, 원래는 현대차 그룹과 그리고 GM 그룹 쪽에 편중되어 있던 비중이 71%에서 29% 정도 유지였습니다. 하지만 현대차
현대차의 비중을 대략적으로 32%대로 낮춰지면서 GM과 상하이 자동차를 비롯해서 체리, 동풍 쪽으로의 다각화 해외 매출 드라이브로 발생되고 있다는 점, 그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에서 짧게 말씀을 드렸지만 21일 날 3대 양맥이죠. 자동차 부품주의 난맥이었던 원래 모비스가 필두를 하고 나서 이제 얼마 전에 만도가 상장을 했고 21일 날 현대 위아가 상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밸류에이션상 지금 PER 기준의 주가순이익 기준에서 10배 정도로 책정이 된다라고 가정했을 때 위아가 다시 부품주가 현재 5에서 6배 정도의 수준을 대략 8에서 9 정도까지 올릴 수 있다는 부분이겠죠. 자, 지겨우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집중을 한번 네. 죄송한데요. 근데 뭐 현대 위아가 상장을 한다고 해서 꼭 그 부분이 지금 저점 대비해서 지금 벌써 10배가 오른 주식입니다. 네. 10배가 오른 주식이고 현대 위아가 상장을 한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뭐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 있겠죠. 있겠습니다. 있을 수 있겠죠. 네. 하지만 벌써 거기에 있는 사장님께서 대표이사께서 16,000원대부터 주식을 팔고 있는 25억가량을 팔고 있는 그런 주식이 지금 저점 대비해서 10배가 가 있는 주식을 지금 공략하는 네, 그거는 모르는 말씀이죠. 자, 시장 대비해서 오늘 시장이 급락을 맞고 어제 급락을 맞았는데 어제 옵션 만기 때문에 과연 급락이었을까요? 그런 측면을 살펴서 시장 대비해서 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나마 종가에 1시 반 이후에서 조금 급락을 좀 맞았던 측면이 있어요. 아니, 대표이사가 지금 주식을 팔고 그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대표이사가 주식을 파는 것이 지분에 대해서 확장되어 있던 것이 지분을 줄어든다라고 해서 그 회사를 M&A로 넘길까요? 그렇다면 해외 쪽의 모멘텀에서 매출 드라이브를 신장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중국 쪽에 매기를 붙는다는 거. 자, 오늘 자동차 산업, 특히 부품 업종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는 건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GDP 개념에서 10,000에서 15,000달러 했을 때가 그때가 88년도, 89년도 됩니다. 네. 그때부터 한 가구에서 자동차가 급작적으로 계속해서 보유를 하게 됐거든요. 지금 현재 그 수준이 어디냐? 바로 중국의 경제시장 수준이란 말입니다. 예. 그러면 빠르게 중국 시장으로 진출한 SL 같은 경우에 다각화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우리가 사고가 나도 헤드램프 같은 경우는 좀 다르게 고친다는 점으로 살펴봤을 때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럼 SL 중국 시장에 진출한다는 얘기입니까? 이미 진출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 설비 구축이 완성이 되어서 올해부터 해서 점차적으로 계속해서 매출 드라이브가 신장적으로 나올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부품의 대장주라고 하면 사실 현대 모비스를 꼽아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죠, 예. 지금 현대 모비스의 주가가 말이 아니게 자, 망가졌거든요. 지금 저를 너무나도 공격을 하시는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조금 더 남았겠죠. 그 부분을 살펴보고 대답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니, 자, 공격을 하는 게 아니고요. 네. 저희가 왜냐면 이제 그 시청자 여러분들 궁금하니까. 정확하게 판단해서 선정을 하게 네, 하려고 지금 하거든요. 최혜리나 씨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요인에 대해서는 뒷부분에 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예. 답변을 좀 예, 드리도록 죄송합니다. 하겠습니다. 예. 말씀 좀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SL 동사 같은 경우는 그 앞에서 지금 계속해서 언급했던 다각화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매출이 이제 안정적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SL은 이꼬르 헤드램프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 측면 아니라는 점 한번 숙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현대와 기아차가 미국에서의 대략적으로 100만 대 이상의 생산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K5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기아차에서 현지 공장에서 미국에 지금 생산을 시작을 좀 했고요. 예.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내수 시장에 K5가 2달, 석 달까지 걸렸던 것이 이제는 한 달 내외로 출고가 돼서 고객에게 인도된다는 점을 살펴봤을 때 그 해외 현지 공장에 함께 동반 진출한 S를 부품 자동차 산업에서 매기는 더 붙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최에리나께서 궁금해하셨던 부분인데요. 자, 현대 모비스가 사실은 헤드램프를 비롯해서 지금 SL이 가지고 있는 나이트 비전을 비롯해서 차 이탈 방지 센서까지 지금 현재 확대를 시키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측면에 대해서 굳이 공룡이 조그만 아이가 초등학생이 먹으려고 하는 것을 굳이 꼭 뺏을 필요는 있을까요? 뺏으려고 했죠. 해보니까 별로 돈벌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SL에 대해서 너네가 공급적으로 안정적으로 매출 드라이브를 하라는 부분입니다. 현대모비스가 그러기 때문에 중국과 미국 시장으로 진출했을 당시에 이 부분에 특히 헤드램프 부분과 비전 센서 부분들에 대해서만큼은 출고를 시작을 안 했다는 측면이 그런 매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우리 같습니다. 김동 팀장께서 그 SL에 대해서 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를 지금 설명하고 계신데 우리 토토님께서는 어때요? 우리 김동 팀장님께서 해주시는 어떤 그 분석이 제대로 지금 적중하고 있는 겁니까? 뭐 SL이라는 회사 뭐 나쁜 회사가 아니라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예. 있고
어차피 뭐 우리나라 시장의 양대 축이겠죠. IT와 자동차. 뭐 분명 더 가겠죠. 갈 수 있습니다. 어차피 뭐 현대차 지금 뭐 시장 점유율 몇 프로 된다고요. 뭐 시장에서 요번에 제네시스 스펙 R이라고 또 한 개 또 차가 나왔던데 네네. 진짜 참하게 나왔더라고요. 진짜 참하게 나왔더라고요. 저도 한 대 사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뭐 가겠죠. 언제가 가긴 가겠는데 간다고 생각을 한다면 뭐 안 가는 주식 뭐가 있겠습니까? 다 가겠죠. 그렇죠. 그런데 저점 대비 10배 올랐습니다. 10배 올랐어요. 벌써 10배 오르고 최대 주주 지금 16,000원에 팔고 있어요. 에헤이, 16,000원에 그러시다면 지금 시장이 폭락해서 견디고 있고 조정을 받지 못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 우리 사면 안 되겠네요. 예? 5배 아니면 지금 말씀하시는 2만원대 가격에서 대략 12,000원대, 뭐 14,000원대가 내려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토트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 다시 터널을 내서 그냥 치고 올라가면요. 주가가 기술적인 반등이라도 줘서 우리한테 단기적으로 수익을 줄 수 있다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토토님은 그러면 지금 저점 대비 10배가 상승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손을 대지 않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뭐 일단은 뭐 실적을 한번 봐야 되겠죠. 뭐 지금 김 팀장님께서 뭐 좋은 이야기도 많이 해주셨고 거기에 대해서 실적도 꾸준하게 상승할 것이다. 맞습니다. 뭐 상승할 수 있죠.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우리가 하나를 짚고 넘어가자는 거죠. 지금 저는 시장 자체가 좀 본다고 한다면 시장은 좀 단기 가격권 왔습니다. 단기 가격권 왔고 시장은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같이 포함된 조정이 들어올 거예요. 조정은 가격 조정만 오지 않고 기간 조정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개인들이 투자를 하기 시작을 할 때 자기 돈 가지고 투자 잘 안 하죠. 신용을 쓴다거나 뭐 미술을 쓴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죠. 개인들이 다 쓰러져 나가는 부분들은 가격 조정보다 가격 조정 오히려 막 개인들은 다 두들겨 맞습니다. 그냥 다 두들겨 맞고 가만히 있어요. 그냥 펀치 때리면 그냥 맞고 있죠. 그런데 기간 조정으로 끌고 나가버리면 기간 조정이 무서운 거죠. 기간 조정을 끌고 나가버린다면 개인들은 다 떨어져 나가는 넉다운 된다는 거죠. 그 부분이 무서운 거지. 가격 조정은 물 타면 되죠. 잠깐 장 안 보면 기간 조정 무리 없이 견딜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SL은 사실 신고가를 내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신고가 내는 종목 지금 이렇게 많이 장이 빠지고 있는데도 약간의 신고가 이후 약간 횡보 이 정도는 좀 강하다고도 그렇죠. 생각하는데요. 적절하게 우리 최리아님께서 지식을 좀 잘하시는 것 같은데요. 자, 시장에 대해서 두려워는 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시장이 두렵다고 했을 때 그렇다면 손을 놓고 내가 내 주식에 내 계좌에 포트가 없다라면 즐겨도 되겠죠. 하지만 내 주식에서 이미 보유를 하고 있고 아니면 내가 그래도 나는 좀 손가락 빨고 집에서 그냥 클릭하고만 있긴 싫다. 그러면 종목을 매수를 해야겠다라고 했을 때 신고가에 적절하게 계속해서 갱신을 시장 따라 갔었고 시장의 선도 주체가 기관이라는 점이 있을 때 기관의 순매수 기조가 선도 주체로 들어왔던 걸 포인트로 파악했을 때 그 측면에서 신고가가 발생했던 SL과 같은 자동차 부품주와 같은 거에서 신고가 돌파 이후에 재차 시장 대비해서 눌려있던 측면이었죠. 사실 오늘 종가 부분에 4% 정도의 하락 부분이 없었다라면 사실 긍정적으로 더 제가 아주 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측면이지만 오늘 시장 대비해서 얘 역시도 못 견디고 좀 내려왔다는 측면이겠죠. 그런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자동차 부품주 현대 위아발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감을 가질 수도 있지만 앞으로 자동차 산업 쪽에 긍정적인 힘을 가지고 중장기적인 랠리를 한번 쳐보는데 자, 시장이 어렵다라고 배틀 안 할 겁니까? 배틀 해야겠죠. 그럼 그런 측면에서. 토토님께서 지금 부정적으로 보는 거에 대해서 뭐 정말 간략하게 좀 답변해 주신다면 뭐라고 해주고 네, 저는 매수를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19,650 싸진 가격에 대해서 저는 10% 비중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손절 라인 잡고 말이죠. 네. 자, 손절 라인은 이따가 말씀해 주실 거죠? 예, 우리 토토님께서는 어때요? 이렇게 아주 강한 자신감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근데 뭐 맞습니다. 누구는 싸다고 느끼고 누구는 비싸다고 느끼니까 거래가 성사되는 부분이고 그 거래가 성사되는 부분으로서 누구는 이기는 거고 누구는 지는 거겠죠. 그 부분들은 제가 딱히 말씀드릴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10% 먹자고 30% 리스크 감수하는 건 좀 보세요. 자, 이렇게 보시죠. 그렇죠. 이거 김은지님 10% 먹겠다고? 네, 코 묻은 놈 먹으러 들어갔다가 자동차 한 대 날리게 생겼는데 그렇죠. 맞는 말씀이십니다. 근데 그런 리스크도 감수하지 않으면서 그럼 뭐하러 주식시장에 있습니까?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아, 토토님이 네. 이렇게 공격하셨는데, 그래도 아주 무슨 냉정을 얘기냐면 참으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예, 내가. 주식은 원래 그 리스크를 그럼요. 먹고 자라나잖아요. 예. 그럼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뭐 특별히 해주시면. 저는 그냥 10% 먹으러 들어갔다가 물리면, 개 물리면, 멍멍이처럼 물리면 30% 홀딩 하겠습니다. 예. 손절 감수와 가면서. 자, 그러면 제가 이 시점에서 토트님 대신해서 하나 더 여쭤보죠. 자동차 부품주 중에 과연 SL만 있느냐? 그건 아닐 겁니다.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 그렇죠. 종목 중에, 나도 자동차 부품주 있는데, 오늘 SL을 얘기 안 해. 좀 아쉽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다른 자동차 부품주도 많은데, 왜 하필 SL을 들고 오셨습니까? 네, 일단 사실 저도 많이 고민을 좀 했습니다. 화신도 있고요. 그렇죠. 동양기전부터 해서 엄청나게 있죠. SL도 있고, 현대모비스도 있고, 그렇죠. 만도도 있습니다. 그러면 대형주 대비했을 때 왜 중소형주의 매개를 붙이고 왔느냐? 시장의 컨퍼런스 대비했을 때 시장의 단기 급락을 맞을 경우에 그 대형주들이 먼저 후드려 맞는다라는 거겠죠. 업종 부분에 대해서 수급적인 특징을 살펴봤을 때 대형주의 매기 쪽에서 강한 랠리가 있다라면 또다시 재차 눌리는 랠리 부분에서 중소형주들, 즉 1차 벤더를 비롯해서 시장의 장악력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 중에 실적 매출 드라이브야 여러 가지 저만의 원칙을 가지고 나온 것인데요. 네. 사실 오늘 얘가 조금 미운오리가 될 것 같지만 그래도 자신 있게 실어보는 이유는요. 화신을 비롯해서 동양기전 같은 거 오늘 시장 대비 사실은 조금 강했다고 보셔야 돼요. 얘도 똑같이 잘 강해서 좋았어 SL. 그리고 제가 SL을 좀 좋아라는 종목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려하는 부분은 사실 아까 말씀했던 현대모비스 쪽에서 가져고 오려고 하는 힘이라는 거, 그 부분이 이제 아직은 조금 부정적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에 현대모비스가 한 번에 개기고 나서 그래, 그럼 니네가 해라, 그냥 너 먹어라 라고 얘기를 좀 했고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주식 같습니다. 배틀 상한가는 어떤 뭐 종목에 투자해서 장기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주어진 시간은 일주일이거든요. 네. 일주일 안에 수익을 내줘야 우리 김도영 팀장님께서 이기는 정말 겁니다. 인기도 올라가고 그래서 갖고 왔습니다. 그럼 일주일 안에 승부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네. 좋습니다. 일주일 안에. 이때 박수 한 번. 지금 아니 오늘 여기 깜짝이야 오신 분들 처음에는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니까요. 이런 표정 짓고 있다가 일주일 안에 승부가 난다고 하니까 환하게 웃으시면서 그러니까요. 지금 박수를 치고 계신데 예. 그만큼 자신 있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토토님이 자신감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10% 나면 어떡하죠? 일주일 만에? 좋습니다. 참 보기 좋습니다. 예. 아니, 제 생각인데요. 토트님이 또 한 15% 내면 더 수익이 그렇죠. 좋으신 거니까요. 하지만 우리 김도영 팀장님께서 SL을 가지고 나오셨지만, 우리 토토님께서는 우리 김도영 팀장님보다 주어진 시간 일주일 안에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을 지금부터 소개할 텐데, 왜 이 종목을 갖고 나오셨는지 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진케미칼이죠. 예,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져온 종목은 웅진케미칼이라는 종목입니다. 종목 코드번호 008000이죠. 자, 이거 차트를 제가 일단은 지금 웅진케미칼의 매출 구조를 좀 본다고 한다면 지금 면화 가격에 대한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 지금 매출 구조가 아주 단조롭습니다. 아주 단조로운데 지금 매출 구조가 딱 나오고 있는 단조로운 부분들이 예, 지금 우리 토토님께서 많이 긴장하셨는 거 봅니다. 예. 네? 어떤 공격이 올지 어떤 공격이 올지 너무 저도 지금 눈 뜨고 지금 찾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김도영 팀장님은 어떻게 하면 그 토토님을 공격할 것인가? 지금 그렇죠.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지금 모든 뇌가 지금 정지됐는지. 예. 아까 이미 조금 당했거든요. 예. 자,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웅진케미칼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지금 코드보드 008000인데 웅진케미칼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좀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 지금 요즘 들어서 국제 면화 가격이 상당히 많이 탄력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탄력적으로 많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체적인 폴리에스터 관련해서도 지금 웅진케미칼 관련해서 좀 여러분들한테 조금 계속 그게 대한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웅진케미칼 같은 경우에서는 워크아웃이 됐었던 기업입니다. 분명 워크아웃이 됐는 세안이라는 회사였는데 세안이라는 회사가 워크아웃이 되었고 그 부분을 웅진코에라는 회사가 인수를 했습니다. 인수를 했는데 그 부분이 시간이 꽤 지났죠. 시간이 꽤 지났고 지금 동사 같은 경우에 지금 좀 리스크가 있는 부분들이라고 한다면 외국인 지분율이 좀 적습니다. 외국인 지분율이 좀 적고 기관들의 러브콜이 아직 공격적으로 들어오지 않고 있어요. 네. 그 부분들이 분명 그 단점으로 좀 잡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지금 그 부분은 제가 또 뒤에 또 차후에 또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여러 가지 부분들이 참 많지만 지금 지금 뭐 기관이나 뭐 선도주체 제가 지금 궁금한 게 있습니다. 세안의 뭐 워크아웃에 대해서 안정화가 되고 웃으셨는데 그때. 면화 가격에 지금 두 분 하니까 바로 지금 들었습니다. 예. 상승 부분인데요. 자, 일단은 뭐 살짝 처음인 공격이니까 예. 저도 공격을 당해봤잖아요. 예. 살짝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요, 1차 공격. 자, 지금 시장의 선도주체는 누굴까요? 기관의 장세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측면에 대해서 기관의 러브콜을 받지 못하는 수급, 그 측면에 대해서 워크아웃 좋단 말입니다. 면화 가격 상승에 대해서 영업이익률 증가 긍정적으로 저도 보고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좋아하는 종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선도 주체가 기관에 소외되고 있다.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 측면, 그것이 워크아웃 부분과 함께 가져갈 수 있겠나요? 예,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다가 오랜만에 방송을 하게 되니까 제가 좀 많이 머리가 복잡습니다. 많이 머리가 복잡고 지금 많이 좀 띵하고. 지금 자신이 없으신 거예요? 아니면? 아닙니다. 아니, 좀 당황하신 거예요? 요 앞에 지금 미녀분들도 좀 계시고 하셔서. 미녀가 어딨다 그랬어요, 지금 미녀가? 어딨어요, 미녀가? 제가 좀, 대부분이 제 여자친구한테 참 미안한데, 지금 좀 머리가 좀 복잡해서 지금 여기가 좀 헷갈리고 있습니다. 헷갈리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기관에서 네, 소외받고 맞습니다. 있다. 지금 제가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린다면, 기관과 외국인들이 공격적으로 매수하기 시작하는 시점. 워크아웃이 있고 난 다음부터 공격적으로 매수하기 하는 시점은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3개년 동안 꾸준하게 증가하는 그 시점. 그건 누구나 다 알고 있죠. 네. 일주일의 매트를 가져온 일주일에 해야 건데. 되는데요, 자, 보십시오. 우리가 일단은 일단 기술적으로 가져갈 건데. 자, 그 부분은 누구나 아는 얘기고. 네.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싶어 하는 건 시장의 수급 부분을 파악하고 나서 종목에 대해서 따져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씀을 좀 드리거든요. 자, 일단은 우리가 토트님께서 준비하신 내용이 더 있으실 테니까 짧게 한번 답변을 듣고 다시 한번 이끌어가 보죠. 이게 토토니가 말을 하시다가 조금 틈을 보면 치고 들어오니까 숨을 쉬지 마시고 쭉쭉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정 팀장님 들어갈 제가 여기 좀 막아드릴게요. 네, 제가 이렇게 공격적인 방송인지를 몰랐습니다. 제가 이런 공격적인 방송인지 모르고, 참 좋은 방송이다. 조영군 씨께서 나오시는 참 좋은 방송이다. 이런 부분들을 듣고 나왔는데. 당하지 마시고, 예. 웅진 케미칼에 대해서 자신있게 얘기하시면 돼요. 맞습니다. 그 기관과 외국인들이 공격적으로 사기 시작하면 지금 이 가격대 있겠습니까? 제가 반문해보고 싶습니다. 기관과 외국인들이 지금 상대적으로 사지 않고 있으니까 이 가격대에 있는 거지.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싸기 때문에 지금 사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수급은 없지만? 지금 올해 지금 이제 4분기 실적을 했습니다. 2월 9일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지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폭발적인 건 아니겠죠. 안정적으로 계속 꾸준하게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이 지금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 웅진코웨이가 지금 최대 주주로 있는 회사입니다. 웅진코웨이가 최대 주주로 있는 회사고 웅진코웨이가 40% 정도의 지분율을 갖고 있었는데 1,200원, 1,300원대 가까이 5%를 추가 매수했습니다. 추가 매입을 했고요. 예. 지금 윤 회장님 자제분들이 계신데 지금 각각 그 두 분이 계신데 155만 주씩 또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단가는 1,200원대에서 1,100원대 초반. 그럼 그 매수한 가격보다 지금 더 떨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 동종목 같은 경우에 종종목을 가장 잘 아는 주체는 누구겠습니까? 최대 주주겠죠. 윤 회장님이시겠죠.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지금 가격대 아주 매력적인 가격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또 그러네 또. 회장에 대한 관련된 소식들은 많이 알고 계세요. 이쪽은 회장이 팔았고 네. 이쪽은 회장이 샀다, 뭐 자재까지 샀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요. 있어요. 네. 그러면 저도 또 한번 두 번의 알고 탭을 한번 날려볼까요? 알고 계셨어요, 이거? 그럼요. 그분들이 누구나 여기 앞에 계신 분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대주주의 지분을 계속해서 보유를 하고 있다라는 측면. 다 알고 계셨습니까? 네. 앞에서 말씀 잘하셨는데요. 그 부분 맞아요. 긍정적인 힘은 맞습니다. 현재 주가 부분에 대했을 때도 매출 드라이브 부분 그리고 인수합병설들이 있다는 건 알고 계실 텐데요. 웅진코웨이와의 합병설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는 거 참 지루하게 가지고 왔습니다. 하지만 중간중간 오를 때의 수급 그 부분에 대해서 기타 법인 쪽에서 들어오는 수급만으로는 파악이 됐었죠. 그게 코웨이라는 거 지나가는 삼척 동자도 알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인데요. 자, 앞에서 말씀하셨던 그
합병설 부분을 잠깐만요. 저기 토토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공격할 거 좀 받아 적으세요. 그러니까 적으셔야 됩니다 지금. 예. 길을 좀 불어넣어 주세요. 네, 우리가 냉정하게 한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하셨던 신소재 사업 활성화 부분, 그리고 필터 사업 부분의 안정적인 캐스카우 역할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자, 동사 같은 경우에는 공기청정기를 비롯해서 수처리 필터 부분에 대해서 캐파 자체가 용량이 작은 것 쪽에 대한 강점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대형 쪽으로에 대했을 때 영업이익 증가 요구를 발생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공기청정기나 그런 기능성 필터 사업 부분에서 영위하던 것이 갑자기 캐파를 키워서 쿠웨이트 아니고요. 코웨이 쪽으로의 매개를 붙이는 이유는 그 역량 사업관에 대해서 강화를 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당장 시기적으로 적절하느냐라는 거죠. 그러면 앞에서 말씀하신 거 있죠. 자, 주식 사서 계속해서 묶여두면 갈 때 간다. 그런데 저는 뭐라 그랬죠? 전 지금 리스크 30% 감안해도 10% 비중 먹으러 들어가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좀 해주시죠. 지금 너무 다양한 걸 물으셔가지고 제가 어떤 것부터 대답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분위기는요. 네, 지금 분위기는 여기가 지고 있어요. 지금. 예? 제가 지고 있는 지금 거죠? 시청자 여러분들 저쪽 지금 SL 살려고 다 마음을 좀 먹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웅진 케미칼 저는 사실 웅진 케미칼에 마음이 있거든요. 예. 가격이 싸서 그러신 거 아닙니까? 전 지금 가격이 싸가지고 안 돼요. 제 마음을 좀 치러면 어떻게 치러? 빨리 좀 해보세요. 예. 자, 그러시다면 제가 지금 여러 개 여기 보이시죠? 여러분들한테 좀 가지고 나가는 부분들이 지금 웅진 케미칼 재무제표입니다. 네. 지금 보셔도 아시겠지만 2008년도부터 꾸준하게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성장하는 부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지금 세안이라는 부분 회사가 워크아웃이 되고 지금 웅진 코웨이가 지금 합병을 했죠. 합병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지금 이제 웅진 케미칼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의 러브콜 이제는 곧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아까 앞에 질문을 받았던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웅진 코웨이가 합병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고 있고, 합병설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풍문에 대해서 내가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주가가 가장 오르기 좋은 가장 기본 모멘텀은 실적입니다. 기업이라는 부분은 청산 기업이 아니라 계속적인 기업이죠. 계속적으로 그 회사가 꾸준하게 성장을 할 수 있겠느냐. 그 기업이 계속 꾸준하게 실적이 나올 수 있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보면 되는 부분들이지 시장에 대해서 풍문을 쫓고 여러분들이 풍문 쫓아서 여러분들이 제로매매에서 돈을 버셨습니까? 여기 조영구 씨도 말씀하셨던데 제로매매 하셔가지고 크게 돈을 많이 버셨습니까? 자꾸 조영구 씨한테 그러지 마세요. 제 인생은 예. 돈을 벌어본 지 한 번도 없어서 오죽하면 이 방송을 통해서 벌어보겠다고 제가 시작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실적이 되는 좋은 주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수익률 게임을 좀 진행해 나가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지. 아니, 토토님, 근데요. 예. 지금, 웅진 케미칼이 얼마, 떨어졌죠? 이번에 주식이 많이 폭락했을 때? 지금 탄소 섬유 사업을 포기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때가 1,495원대였었고요. 네. 지금 1,100원대까지도 좀 빠졌었던 부분들인데. 네네. 근데 실질적으로 탄소 섬유를 사업을 포기했다라고 해서 지금 주가가 많이 빠졌었는데, 웅진 케미칼이라는 회사는 탄소 섬유를 사업을 진행해 나가면서 돈을 10억밖에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업 진행비만 나왔었죠. 이 사업이 지금 웅진 케미칼이라는 회사 자체에 볼 때 지금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겠느냐,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 있겠느냐, 라는 부분을 조금 그 사업을 진행해 나가면서 투자했던 10억. 그 10억을 지금 시가총액이 지금 6천억 가까이 되는 회사입니다. 근데 그 10억을 썼다고 해서 주가가 25% 정도 그 하락이 나오는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분명 탄소 섬유에 대한 기대감은 있었겠죠. 분명 좋은 사업이 하죠. 그렇다면, 근데 그 사업이 사업성이 없다라고 판단이 됐고 그 사업을 포기를 했다는 부분은 오히려 지금 동사회 같은 경우에는 더 호재거리가 아닌가. 호재거리. 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호재거리 많은데 많이 못 올랐네요, 주가는. 일단은 그 사업에 대한 포기감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졌었던 부분이고요. 이제는 제가 아까 그 주가가 오르고 난 다음에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필요한다고 했죠. 가격 조정이 나오고 난 다음에 지금 가격대 기간 조정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라는 거죠. 기간 조정이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가격대 지금 제가 오늘 1,185원으로 종가가 형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 부분을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분명 지금 가격대 충분히 매력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계좌에 담으실 수 있는 가격대라고 봐요.
화학 업종 중에서 웅진 케미칼을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전 사실 화학 업종 자체 섹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봤을 때 전자 재료 쪽에 대해서 화학 부분에 대해서는 더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웅진 케미칼보다는 타 화학 업종 중에 중소형주 중에서도 전자 재료 쪽에 매기가 붙을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적 가시화가 될 수 있는 것이 좀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 예를 들자면 에코프로라든가 ENF 테크놀로지와 같은 종목들에 대해서 오히려 그것이 웅진 케미칼보다는 일주 배틀 쪽에서는 더 낫지 않은지 그 의견을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보자면 그러니까 업종 대 업종, 여기 화학주 대 자동차 부품주인데 그 많은 화학주, 뭐 중소형주라고만 국한했을 때도 왜 하필 웅진 케미칼이냐 예, 예. 이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다른 종목을 추천해 주셨어요. 예. 맞아요. 그런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앞에, 지금 여기 PPT 한번 잠깐 보여드릴까요? 제가 여기 부분을 보시면 국제면화 가격입니다. 지금 이거 보시죠? 국제면화 가격인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국제면화 가격이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지금 보여드리려고 제가 오늘 따끈따끈한 그 부분입니다. 국제면화 가격이 상당히 많이 탄력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부분들이 보이시죠? 보이기 때문에 IT전자재료 관련해서 그 화학주보다는 제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웅진 케미칼, 뭐 지금 그 부분들이 분명 주가에 긍정적인 부분으로 실적으로서 나타나겠죠. 제가 앞에도 잠깐 말씀드렸죠. 주가의 기본이 되는 것은 실적이지 재료나 모멘텀 가지고만 너무 논하시는 것보다 실적이 되는 회사의 거기에서 면화 가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멘텀, 뉴스가 되는 그런 종목들을 공략을 해 보십시오. 그런 종목들을 하시는 게 여러분들 주식 매매가 훨씬 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실 겁니다. 예, 우선 김대웅 팀장님의 SL과 우리 토토님의 웅진 케미칼. 자, 지금 뭐 서로 내가 가지고 나온 종목이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오늘 방청하러 오신 분들도 주식에 관련돼서는 아주 뭐 전문가분들입니다. 그럼요. 그래서 우리 방청객분들에게 좀 질문을 좀 드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 네, 저는 좀 내려가서 질문 받아볼까요? 네. 먼저 웅진 케미칼 그리고 SL에 대해서 질문을 받아볼 텐데 SL에 대해서 뭐 나 궁금하다 하신 분은 손 좀 들어보시고. 예. LS가 그 최근에 하락 SL 말씀하시는 거죠? SL이 최근에 하락 추세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과연 일주일 만에 단기적으로 수익이 많이 날 수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네. 4% 급락의 하락 추세 얘기 나왔네요. 오늘 진짜 오후장이 조금 얄밉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시장의 급락 부분에 대해서 어제를 잘 견뎠다가 오늘 같이 동반 급락 부분에서 언급이 됐었는데요. 하지만 이런 측면을 봤을 때 아직까지 눌림자리 한 번은 확인할 수 있다는 측면이겠죠. 이 부분은 월요일날 시초에 형성이 되는 것과 월요일 장중의 변동성을 좀 한번 파악을 하셔야겠는데요. 아직 현대차, 기아차, 현대차 같은 경우는 좀 무너져 있다는 측면이고요.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도 조금 무너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품자 부분에 대해서 또다시 2대 산맥으로 들어와 있는 만도 같은 경우 그리고 동양기존을 비롯해 화신과 같은 경우는 기관의 매수세에서 유지되고 있는데요. 오늘 SL 같은 경우는 그런 종목들 대비해 다른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 조금 하락폭이 컸다는 이유는 기관의 매도가 살짝 나왔다는 측면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매수 기조가 붙는다는 측면 그리고 시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낙폭을 확대하는 부분을 살펴보지 않았을 때 자동차 산업 부분에 대해서 업황을 따져본다면 눌림목 이후에 재차 눌러갈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기술적으로 이따가 조금 다음 코너에서 정확하게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믿고 매수하셔도 됩니다. 제가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게 지금 차트죠? 네. SL 차트죠? 네. 근데 만약에 이렇게 긴 음봉이 나온 다음에 네. 이렇게 해서 한번 개파락까지 했잖아요. 이때 네.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지만 네. 네, 그렇죠? 네. 이런 긴 음봉 다음에 개파락. 월요일장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만약 이런 차트, 이런 봉 다음에 이런 음봉이 갑자기 월요일날 뜨면 네. 싸다고 하고 사면 되는 겁니까? 지금 추천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지금 일단 우리가 기술적인 분석에서 언급을 좀 시작을 안 했지만 이날 같은 경우에 고점을 만들어지고 나서 재차 강한 음봉이 많았다는 건 사실 이탈을 해야 되는 과정이었었죠. 하지만 그 다음에 강하게 다시 매기가 붙어서 올라왔었다는 건 일본 부분에서 엔화 부분에 따라서 일본 자동차 부품들이 강한 상승을
가져갈 것이다. 영업이익을 가져갈 것이다 했습니다. 그 부분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자동차 부품주가 실제적으로 실적 부분에서 둔화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좀 있었죠. 하지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올라왔습니다. 올라오고 나서 재차 신고가를 못하고 횡보를 하는 국면에서 일단 오늘 어제는 참 좋았던 흐름, 오늘 오후 1시 반까지 좋은 흐름이 일단 하락이 좀 나왔는데요. 최리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만약에 월요일날 더 이탈을 하게 되는 부분, 예. 그 부분이면 매수를 진입할 수 있다는 측면인데요. 자, 포인트를 하나 드리자면 월요일날 시장과 필두로 해서 SL이 단기적으로 급락을 강한 음봉을 또 만들 경우에는 일단 종가 부분 아니면 화요일날로 매기로 한번 돌아가 봐야 된다는 점 기술적으로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정확하게 진단해 주셨는데 어때? 좀 마음에 드셨습니까? 설명이? 예, 그렇습니다. 월요일 아니면 화요일까지 기다리셨다가 또 산다면 더 월요일 좋다는. 막판. 네. 예. 자, 좋습니다. 뭐 더 질문을 조금 받아보고 싶은데 SL에 대해서 추가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SL이요. 뭐 충분하신가 봐. 네네. 충분하신가 봐. 자, 웅진 케미칼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고 싶은 분요. 예, 선생님. 예. 예. 네. 좀 넓은 의미에서 업종에 관한 의구심이 강합니다, 사실은. 예. 우리나라가 작년 2010년도 2000포인트가 가냐 안 가니 하는데 2200포인트 가는 중심에 자동차와 또 화학이 중심에 있었습니다, 네. 사실. 그래서 네. 저는 그 촛불이 꺼지기 전에 가장 밝다고 하는 얘기가 있듯이 지금 이 두 업종이 가장 막차에 와 있지 않나. 그렇다고 보면 다 타지 않았느냐? 2, 3월 정도 설거지하는 정도에 와 있지 않나. 그런 우려심이 가서 두 업종에 대해서 특히 화학 업종에 대해서 웅진케미칼에 대해서 그런 측면을 좀 한번 재검토해 주시는 그러한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솔직히 화학업종에 대해서는 업종 자체 내에서 본다고 한다면 조금 많이 어렵다는 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이었죠. 작년에 여러분들 제가 서울경제TV에 나와서 대박클럽이라는 그 프로그램에 나와서 제가 KP케미칼이라는 종목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종목을 또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KP케미칼을 맨 처음 가격대 공략, 호남소유 KP케미칼을 공략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가격대가 8,000원대였습니다. 제가 그때 목표가 25,000원 불렀습니다. 예. 또라이라 그러죠. 또라이라 그러죠. 3배수로 부르니까요. 예. 근데 25,000원 이상 갔죠. 근데 그 위에 올라간 걸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그 위에 가면 저는 25,000원대 되면 매도하라고 말씀드리니까요. 근데 제가 오늘 웅진케미칼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오면서 저는 1180, 종가가 1180원인데요. 예. 저는 목표가 4,000원 불러드리고 싶어요. 4,000원이요? 예, 4,000원 불러드리고 싶습니다. 4,000원 불러드리고 싶은데 지금 여타 화학주, 지금 여타 화학주 같은 경우에서는 제가 앞에 잠깐 언급을 드렸던 부분들, 지금 KP케미칼 혼합섬유 같은 경우에서는 폴리에스테르가 원사를 하는 부분들, 그쪽을 하는 원료제를 하는 부분들의 그 회사죠. 하는 회사인데, 상대적으로 웅진케미칼 같은 경우에서는 어느 정도 경기 민감, 폴리에스테르 관련된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그 사업 부분 말고도 정수기 사업, 필터 사업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지금 매출액이 한 30% 정도 잡혀 나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지금, 필터 사업 부분 필터 사업 관련한다 하더라도, 지금 영업이익률 필터 사업 쪽에서는 30%씩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웅진케미칼 영업이익률이 지금 6%, 7% 정도 잡혀가 있는 상황인데요. 그 상황인데, 지금 필터 사업 부분에서 30% 영업이익률이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웅진케미칼에 나오고 있는 필터 사업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 부분은 안정적인 캐시카우가 있죠. 어디입니까? 웅진코웨이죠. 웅진코웨이라는 안정적인 캐시카우가 있다라는 점에 좀 주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웅진코웨이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웅진그룹 자체 내를 본다고 한다면 회사가 있다면 도입기와 성장기와 성숙기와 세태기로 이렇게 좀 4개로 나뉘죠. 웅진코웨이 같은 경우에서는 제가 나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웅진코웨이 같은 경우에서는 약간 성숙기에서 세태기로 조금 가는 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에서 지금 약간 그 부분을 탑회에 나가기 위해서 화장품 사업도 진출을 하고 있고, 그 화장품 사업이 국내 시장에 국한된 게 아니죠. 네. 중국 시장까지 좀 연계되어 있는 부분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중수기 사업이 힘들다, 어렵다라는 걸 논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지금 웅진케미칼 같은 경우에서는 웅진코웨이는
그 정수기 사업 부분은 국내의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45%를 국내 시장 45%입니다. 과점을 차지하고 있죠. 그렇다면 그 웅진 코웨이 쪽에 납품을 하는 웅진 케미칼, 그 부분 웅진 케미칼이 납품하겠지 다른 회사 거 받겠습니까? 그 부분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안정적인 캐시카우 웅진 케미칼이 안정적인 매출의 구조를 형성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잠깐 여기서 그 8,000원짜리 종목이 25,000원 간다고 할 때 야, 너 또라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다 했잖아요. 자신 있었던 이유가 뭐죠? 분명 그 부분은 지금 제가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그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경기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경기가 살아나고 있고 경기가 살아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화학주는 경기 앞에 그 선행 사업으로서 화학주는 분명 한번 큰 상승을 줄 것입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죠. 불을 지르는 공격과 속 시원한 반격. 베테랑 대 베테랑이 만났다. 스튜디오를 뜨겁게 달군 주식 배틀. 과연 가장 높은 수익률을 달성할 최고의 종목. 네, SL과 웅진케미칼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 최혜리나 앵커는 어떤 종목에 관심이 가세요? 저는 솔직히 좀 단기적으로 수익을 많이 보고 싶기 때문에 약간 이쪽 SL 쪽으로 좀 관심이 SL 이요? 6대4 정도로만. 아직까지 결정을 못했다면 마지막 변을 듣고 결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대훈 팀장님부터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미는 도전한 자가 얻는다고 했습니다. 시장이 두렵다라고 해서 언제까지 움츠려 있겠습니까? 나의 가치 있는 분석에 대해서 월요일날 오후 종가 부분에 대해서 밑꼬리를 달고 올라오는 부분, 그 부분을 살펴본다면 매수 진입은 강하게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서 시장에 너무 두려워하지 말자. 나의 원칙대로 지켜갈 수 있는 종목, 그리고 자동차 업황에 대한 시기를 가지고 한번 매수 진입은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L 매수해도 좋다. SL 매대도 좋다. 그렇다면 우리 토토님에게 뭐 한 말씀 마지막으로. 네, 일단 웅진케미칼 저도 워낙 좋아하는데요. 네. 자, 웅진케미칼 가지고 한 6개월 뒤에 한번 배틀 한번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신경전을 놓지 않고 있는 우리 김대훈 팀장님이셨고요. 자, 우리 토토님 마지막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하게요. 시장은 무서운 겁니다. 시장은 참 무섭습니다. 시장은 자비라는 게 없습니다. 그 시장을 무서워하지 않고 그 공격적인 도전만이 있다면 그 부분은 분명 말년은 쓸쓸할 겁니다. 제가 웅진케미칼 분할 매수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1080원에서 1075원까지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시장은 쉬어가는 템포입니다. 승리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계좌가 중요한 겁니다. 그 부분을 아신다면 웅진케미칼 분할 매수로서 접근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주식 배틀 상한가는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항상 열려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방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센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센 플러스 와글와글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세요. 푸짐한 선물과 함께 금요일 저녁 라이브한 공개방송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또 시청자 여러분이 추천을 원하는 종목이 있으시면 와글와글 게시판에 종목을 남겨주세요. 시청자 종목 올림픽 금메달을 잡아라에서 상세하게 분석해드립니다. 저희 주식 배틀 상한가는 최고의 스탁파이터에 도전하고 싶으신 주식 고수들을 찾고 있습니다. 자신 있는 주식 전문가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시청자 참여 방법 여러 가지를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나는 그 현장에 가서 직접 얘기를 들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홍대 리둔 카페로 오시면 됩니다. 금요일 저녁 5시에 저희가 방송을 시작을 하니까 그때 이쪽으로 오시면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언제나 저희가 이렇게 좋은 종목 오늘 2종목 갖고 여러 얘기를 나눠봤습니다만 판단, 최종 결정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이런 면이 있고요. 이런 좋은 면들이 있고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드리는 것뿐이라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제가 연예인에게 주식 정보를 줬다가 잘 안 되니까 형 때문에 다 망했어라고 했는데 누구 원망하시면 안 되고 모든 판단의 결정은 투자자의 몫이라는 거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저도 주식해서 한 11억 투자해서 9억 날렸습니다.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같이 아파하는 분이 없이 정말 주식을 통해서 늘 웃을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 위해서 우리 프로그램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서 너무 기뻤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인공 최린나가 함께하는 주식 배틀 상한가.